그거는 실질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살짝 좀 이런 터치 관련된 교육인 거고, 아직 안 받아보긴 했지만,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일단 DB가 배분됐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게 나중에 DB가 저희가 받는 게 사실 엄청 많잖아요. 한 번에 10개씩 받는데 이게 쌓이면 되게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억이 일단 안 나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무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그냥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살짝 사례 몇 개만 그냥 말씀드리고 끝날 거라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보면 세 분은 아예 창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예 처음 봐요? 일단은 그 회사의 IP로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플도 있긴 하거든요. 해피톡이라는 계정을 통해서만 그 고객이랑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인입이 된다고 그냥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 DB가. 근데 인입이 되는 DB를 우리가 여기 안에서밖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해. 근데 어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럼 해피톡 어플이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홈페이지인 거지. 이게 뭐야, PC 버전. 근데 해피톡이라고, 이거 올려줄게. 네, 해피톡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그냥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정은 일단은 보면은 지호, 미애, 진욱, 주민 이렇게 4명이서 쓰는 계정은 공부 계정인 거고, 얘는 지금 06이잖아요. 예전에 저랑 이규혜쌤이 이렇게 썼던 계정이거든요. 근데 이 한 계정당 4명이서 동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이거 우리 그냥 PC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어플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접속을 못해요. 동시 접속이 안 돼. 그리고 누가 접속을 해놨으면 그 사람이 접속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풀려요, 이쪽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핸드폰은 어플로는 한 명밖에 하지를 못하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막 카톡이 오거나 우리가 화면을 계속 보고 있거나 이렇게 앉아서 뭐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얘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만약에 오늘 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내가 키지만 어플도 저는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한테 카톡 오듯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는 와요. 좀 잘 못 느껴지긴 하거든요. 알림이 오긴 하는데 좀 늦게 오기도 하고 해서 막 얘처럼 바로바로 오진 않지만, 어쨌든 어플로도 내가 연락이 오는 건 알 수 있어요, 얘보다 빨리. 그래서 그 어플도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냥 그거는 뭐 둘이 또 차이점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에서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건 IP를 그냥 우리 회사 IP 애직 걸 쓰는데, 그 이유가 핸드폰으로는 어플로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도 그 사람하고. 근데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채팅만 가능해, 어플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받으면 그냥 내가 워킹 들어갈 수 있잖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답장을 바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분들도 다 직장인일 거고 일을 하는 게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얘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랑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워킹을 뛰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밖에 나가면 못 봐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연락이 와도, 핸드폰 아무리 카톡, 우리 해피톡으로 와도 모르니까 얘네를 다 받으면 일단 할 일이 있어. 처음에 여기 접수라고 써있잖아요. 처음에는,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인입이 되면 저기에 접수라고 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개를 받아, 그날 우리 배분 날짜가 있잖아요. 저기에 접수에 10개가 떠. 그리고 내가 답장을 보냈어, 얘한테. 처음에 배분되면 그냥 이게 숫자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그 내가 얘한테 답장을 보냈어. 그럼 이게 깜빡깜빡 1로 바뀌어요. 응대를 할 거야, 내가. 그럼 여기에 내가 답장을 보냈어, 응대를 할 건데, 지금은 좀 좋아져서 전단이 이렇게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라고 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답을 다 하면 접수에 있던 10개가 다 응대로 넘어와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어렵죠. 다 응대로 넘어와. 카톡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기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 같은 거 써놨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얘네 정보들. 핸드폰으로 딱 이것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절대. 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받으면 해야 될 건, 화면이 되게 여러 개예요, 위에. 이거 탭.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왜 들어갔는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인입된 그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럼 보면 일단 여기 보장 분석에 가면 이 사람 일단 정보,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나이 어쩌고저쩌고 연락처 이런 게 있고 연동이 된 경우도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뱅크샐러드를 뭐 실제로 실험 예전에는 뭐 해봐라 뭐 실험용으로 이렇게 해본 적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 내가 연동하게 누르면 그 연동을 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떠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하면 여기 밑에 신청한 날짜도 있고 얘가 뭐 때문에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내가 참고하면 터치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얘는 지금 이 말에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을 갈아타고 싶다는 거잖아. 즉 갱신이든 뭐든 어쨌든 그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니즈가 이 사람은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니즈가 있다라고 그냥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하고 여기 가면 다 다운로드를 받아놔야 돼. 어떻게 받아놔야 되냐면 여기 아까 연동이 됐잖아요, 이거 보험. 그럼 이게 여기 분석에 떠. 이 사람이 가입한 건 몇 개고 월에 보험료가 얼마고 총 우리가 메리츠 보듯이 이렇게 보험료가 총 얼마고 납입한 거 얼마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있어요. 네, 우리 거랑 달리 여기는 계약자 기준으로 떠요. 우리는 메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거든요. 우리 보장분석을 해보면. 근데 여기는 계약자 기준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 계피상이어도 원래 메리츠면은 이게 안 떠야 되거든요. 김원숙님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어쨌든 계약자 기준이라서 그 계약자가 가입한 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고 똑같이 메리츠처럼 단체 보험 같은 것도 다 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보험이 어떤 게 들어가져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가면 얘가 나름 우리 보장분석 표처럼 이렇게 보장분석을 해줘요. 근데 밖에선 볼 수 없으니까 이걸 다운로드하고 얘도 다운로드해. 그리고 이것도 다운로드해. 그러면 살짝 간이 보장분석표도 만들어지고 이 사람 보험가에 뭐 했는지 현황이랑 큰 그냥 틀 같은 거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입이 되면 정리를 해. 일단 내가 응대를 했겠지. 근데 바로 뭐 답장이 오면은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기 전에 저는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음 했을 때 막 장난도 아닐 거예요. 처음 답장이 오잖아. 너무 당황스러워. 오면 안 와도 당황스럽고 와도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오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저는 지금은 내가 말 걸기 전에 일단 정리를 하고 해요.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정리도 해. 왜냐면 이게 많아지거나 내가 할 일이 어쨌든 우린 대면이잖아요. 대면할 일이 많으면 이거를 그날 터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그래서 여기에 그날 배분받은 게 몇 개인지. 예를 들어 저 같은 우리가 계정을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럼 헷갈린단 말이지. 그럼 넷이서 쓰잖아요. 우린 둘이 쓰지만. 그럼 이걸 표시를 해야 될 거잖아. 그냥 깃발로 표시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와. 그럼 만약에 준이, 진욱이 5일날 둘이 하기로 했어. 그럼 누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깃발 표시도 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이제 방에 정하는 거지. 공부 계정에서 뭐 빨간 깃발은 뭐 준이. 뭐 여기 보면 깃발 많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정해서 그 사람 걸 지정하는 거. 초록색은 뭐 진욱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체크를 해야지만 이 밖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걸 보고 내가 알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하면은 배분된 게 아마 나중에 많아지면 헷갈릴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놔요. 여기 있어. 이렇게. 뭐 2월 6일날 배분이 됐어. 근데 이 사람 이거랑 주민번호가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이 생년월일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까 여기 있던 개인정보를 여기다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이 사람이 뭘 문의했었는지 써요. 옆에. 니즈가 조금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근데 얘를 중요한 건 아까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사람별로 다 이렇게 해놔. 그 아까 저장한다라고 했었던 사진. 그럼 진짜로 똑같이 그냥 이렇게 화면 저장 되듯이 이렇게 뜨거든요.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다 폴더별로 저장을 해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DB가 우리만 하고 있지 않아요. 대면 채널만 하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구매 파트너도 있고 TM 채널도 있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우리만 이 DB를 소진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 에즈 내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가 남겨져야만 회사에서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할당된 양이 대면 채널에 사장님께서 주신 게 3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소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5천 개를 우리가 보통 소진을 한대요. 그럼 나머지 2만 5천 개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 1호팀 회의할 때 들었죠. 그런 이유처럼 데이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어제 말씀하셨던 게 이거예요. 여기 우리 막 3, 4비교 보내고 하는 거기 있죠. 여기 가서 꼭 등록을 해야 돼. 어디 가서 등록을 하냐면 여기 고객관리에 가면 기타 상담 관리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따로 또 정리해서 올려주겠지만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배분을 받았잖아.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했어. 근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을 다 여기다 등록하는 거지. 백승주는 어땠고 여기에 쓰면은 실제로 좀 이렇게 돼요. 여기 상담 추가 이걸 누르면 여기다가 내가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박수원이야? 근데 이거 한 번 쓰면 삭제가 안 돼요. 박수원이고 내가 여자일 거고 연락처 아까 그 정보 그대로 그냥 입력하는 거야. 아, 실제로 해볼게요. 이거 하면 삭제가 안 되니까. 황현철님을 입력하는 거예요. 황현철 하고 내가 거기 다운 정보를 하고 연락처 010-4659-3068 해. 그러면 생년월일을 적어. 93년 2월 16일 하고 얘 남자애였어. 한 다음에 얘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출처가 사실 DB를 받았었을 때 여러 가지 막 3개월도 있었고 페페어도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뱅크샐러드를 받았잖아. 이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기타에다가 쓰고 여기에 뱅크샐러드라고 쓰는 거야. 어떻게 인입된 DB인지를 쓰는 거지. 그런 다음에 관심 항목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뭐 줄이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뭐라도 써야 돼서 저는 그냥 점검하고 싶었나 보지 하고 그냥 점검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얘를 등록해. 하고 여기에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등록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거를 좀 잘 관리해줘야 되긴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어쨌든 올려져는 있는데 DB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DB를 받고 애들이 터치를 진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이 부재여서 안 받은 건지, 뭐 바로 그냥 나가서 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거절이었지만 우리가 막 정보 전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정보 전달이라는 형식으로 어쨌든 이 DB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전산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얘한테 터치를 했어. 근데 부재야, 안 받아. 연락이 안 돼? 그럼 여기 상태 변경이 부재인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방금 했던 사람 이거 있죠. 여기 이렇게 생겼지.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나랑 날짜를 잡았어. 그러면 여기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거야. 1차 미팅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그럼 나랑 이거 진행 중으로 하고 또 변경. 이렇게 하면 관리를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나중에 진짜 힘들어. 하고 보면은 그래서 어디는 다 부재인 거고 여기는 상담 진행 중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떠. 연동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직접 적지 않아도 계약 연동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소개받은 사람이거든요. 정해철이라는 아버지인데 정민창이라고 하는 DB가 인입됐었는데 그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빠도 올려줘야 돼. 그래서 막 말씀하시는 게 소개받아도 그 소개권을 여기 입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가족 소개든 뭐든 어쨌든 그 인입된 건 말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소개를 받았잖아. 그럼 그걸 여기에 똑같아. 방금 한 것처럼 입력해줘야 내가 그 사람 계약권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자동 연동이 되더라고요. 계약이 들어갔으면 그게 종류도 뭔지 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거 되는 거 알죠? 계약관리 이거 창 있잖아. 얘랑 왠지 연동되지 않을까 싶긴 해. 왜냐면 피보험자 이런 정보들이 다 보험 뭔지 다 뜨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안 해도 어떤 계약권인지 여기 이렇게 떠요. 어떤 게 내가 클로징 받았는지.
해서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쨌든 큰 틀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3, 4 비교되는 거랑 매칭이 될 거야. 3, 4 비교 서명하는 거야. 그렇게 뭐 자동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관리를 저는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인입되는 건이 일단 여기다가 해.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내가 채팅을 했어. 근데 내가 나가야 될 거잖아. 근데 밖에 나가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받은 이 고객 정보를 PDF로 다 저장해. 그런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전산 입력할 시간이 안 돼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때는 이거 전산 입력하고 폰 저장을 해야 된다고. 아직 안 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냥 뭐 서식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볼 수만 있으면 구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개수가 많아지면 제가 해봤거든요. 옛날에 저는 좀 바보 같아서 이걸 일일이 셌어. 일일이 매칭시켰어. 내가 누구를 이걸 입력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좀 터득한 게 이렇게 메모를 시작해가지고 입력한 애들은 그거 지우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될 애들은 이걸 적는 거죠.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해요 이제. 해서 하다 보면 밖에 나갔었을 때 여기 고객 정보에 가면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있는데 여기를 내가 수정할 수 있어. 수정을 그리고 해야만 해요. 편집에 가면 이거를 아까 그 내가 또 스티커 메모에 옮겼잖아요. 메모이. 그 메모이를 왜냐면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를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렇게 번거롭고 못 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스티커 메모를 쓰고 그걸 보고 내가 여기다가 김원수 하고 생년월일 정도는 어쨌든 적어놓고 여기다가 써. 근데 또 몰랐는데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또 얼마 전에 알아서 지금은 여기에 니즈를 써. 예를 들어 얘가 나한테 탭폼을 문의했어. 그럼 탭 이렇게 쓰는 대로 여기 다 떠요. 내가 저장하잖아. 그럼 여기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핸드폰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 즉 얘만 보여. 나는 이 정보가 없으면 얘랑 대화를 못해요. 얘가 나한테 뭘 물어봐도 얘 보험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이걸 확인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밖에서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그게 어쨌든 중요하고 이게 보면은 지금 인입됐었을 때 3주일 전이 있고 일주일 전 뭐 이거 4일 전 있고 종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말 걸 수가 없어요. 한 달 되면 얘랑 나랑 대화한 지 한 달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지 않아도 자동 종료가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가기 눌러서 나가는 거지 않는 이상 그 나가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이거 보류시킬 수 있어. 여기를 보면 한 달이 지나면 바로 그냥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막 우리 처음 했을 때는 갑자기 우르르르 막 다 종료됐다는 거야. 너무 속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터치하다가 끝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애들은 내가 그냥 자동 기능 이거 안 내게끔 보류를 시켜. 그럼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긴 하거든요. 참고하면 되고 한 달 지나도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보류를 하면. 보류하면 다 근데 보류해야겠네. 얘가 나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보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얘랑 말을 해야 될 거잖아. 말을 해. 이렇게도 해봤다 뭐 저렇게도 해봤다 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좀 심했어요. 갖고 있는 보험을 그냥 또 옛날에는 막 그런 스크립트다 공유 같아요. 그 우리 그 기리방에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어. 근데 보험이 너무 많은 거야. 나이에 비해. 저 맞아? 90만 원이면 잘했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7년생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보험이. 저축인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인입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고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나갔어. 내가 뱅크샐러드 하면 우리 실제 그 뱅크샐러드 이런 일반 카카오 채널로 우리 대화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 카톡은 그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해피톡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나갔어. 그 카톡 우리도 한 번씩 귀찮아 그냥 나가버리잖아. 그걸 나갔는데 얘가 또 뱅크샐러드에서 어떻게 하다가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인입이 되거든요. 근데 인입이 되면 그 전에 나랑 소통했던 사람이 만약에 나야. 근데 재인입이 됐는데 TNFC님한테 가면은 또 좀 그래서 회사 시스템상 재인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저한테 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인입되는 건이 많거든요. 06 계정은 우리가 사라진 지 좀 됐어요. 왜냐면 우리 4, 5, 6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재인입되는 사람들이라서 다 들어와요.
근데 재인입 때 썼을 때도 똑같아. 이거 저장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왜냐면 보니까 현황이 바뀐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되고 얘한테 말을 해. 옛날에는 막 그 전형적인 스크립트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 진짜 너무 불쌍했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했더니 보면 어디였더라. 이 사람이 막 니즈를 말하긴 해요. 보험료가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냐면 여기가 계약자가 이 젊은 애인데 밑에 피보험자가 셋이에요. 그럼 여기는 대충 유추해볼 수 있는 건 자기 집에 있는 보험 계약자가 다 이 딸이라는 것 같았어서 물어봤더니 어쨌든 엄마가 이제 대부분 가입을 시킨 거 해서 하다가 과한 거 같아가지고 엄마가 내지만 이거를 줄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그럼 그냥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 물어봐? 그리고 좀 저는 좀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걸 카톡 연동을 시켜. 카톡 연동이라는 건 그냥 내가 밖에 나가도 사실 카톡으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햇빛적으로 좀 불편하거든요. 알림도 우리가 사실 와도 잘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카톡으로 가능한지 물어봐. 근데 내가 이거를 정보를 맨 처음에 우리 전산에다가도 쓰지만 내 핸드폰에다가도 저장을 하는 거죠. 하면 핸드폰에 저장을 해. 다 해. 진짜 싹 다 해. 그래서 여기에 그냥 저는 그냥 뱅세하고 이름 쓰고 앞에 몇 년생인지 쓰고 남잔지 여잔지 정도 쓰거든요. 하고 여기에 정보에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의 생년월일 정도는 써놔요. 생일까지. 앞에 어쨌든 여기 정보 들어오니까 해놓고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처음엔 사실 몰랐어요. 이 사람이 재인입된 사람이라는 걸. 근데 처음에 들어왔었다가 재인입됐는데 카톡 가능하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가능하냐고 일단 내가 그냥 물어봐. 그래서 그냥 카톡 보내는 거야. 멋대로. 해서 여기에 정인, 김정인을 치면 저거 보고는 어떻게 해? 저 지금 좀 이건 돈- 내가 독서랑 한 달에 내면 근데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게 11월 28일에 처음 왔을 때 그때도 똑같았어.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냥 해놓고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이런 정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한테 장기 뭐 상담 진행 시 그냥 뭐 컨설턴트에 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 보내. 그냥 내 맘이면 다 보내. 그럼 나한테는 살짝 근거가 생긴 거지. 내가 보낸다고 했잖아 카톡. 하고 그냥 전 보냈어요 카톡을. 단지 내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 그리고 이렇게 얘가 뭘 가입되어져 있는지 정도는 이때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 정인이라는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써줘. 근데 계약자 기준이니까 이게 더 있는 건지 또 확인을 해봤었고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있는지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다음에 다 납입 중이냐고 했더니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화해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내니까. 집안 자체가 3명인데 여자 셋이서.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지. 통화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이랬었을 때 호의적인 사람은 좀 괜찮아요 하고 통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이걸 비대면을 신청했다는 건 대부분은 대면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요즘에 콜포비아가 많다고 하니까 콜 하기도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무조건 채팅만 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럼 걔네들한테 그땐도 몰랐어. 그래서 난 무조건 우리는 대면으로 이끌고 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얘한테는 카톡으로 말했어요. 또 공유되긴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채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준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냥 어쨌든 만나자 했는데 얘는 그냥 하트 누르고 읽고 씹었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아마 대부분 10명을 한 달에 받는다라고 해도 거기서 진짜 뭐 바로바로 이게 막 투자 대비 산출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5개 뭐 사고 이렇게 10개 깔짝깔짝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사실 이게 누적되는 건이 많아야지만 거기서 경험도 쌓일 거고 이게 산출도 많을 거라서 결과값이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DB를 받았으니까 관리를 해야 돼서 그냥 정보 전달을 하는 거 하고 이때 원래 12월에도 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원래 막 일정을 잡으려고 해봤었는데 얘가 뭐 서비스직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종료 채팅된 그 방에서.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바쁘다는 거지 또. 그래서 그냥 또 냅뒀어. 하다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얘기. 그러다가 이제 5월 19일 날 이번에 재인입되면서 여기서 카톡으로 내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 하고 나서 봤더니 재인입된 건이라는 걸 전 이때 알았어요, 사실. 근데 김정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나는. 이게 너무 옛날에 들어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카톡에 있어야 해피톡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내가 볼 수가 없고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대화했는지 몰라. 근데 고객들하고 얘기해보면 똑같이 우리 고객하고 팩트 파인딩을 하고 기록해놓는 것처럼 여기도 좀 비슷하게 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을 했는데 난 미안해, 뭐 생판 또 이러면은 썩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편이라 다 그냥 카톡으로 연동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내가 밖에서도 응대를 좀 빨리 해줄 수 있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어쨌든 내가 바로바로 좀 볼 수 있으니까 해서 봤는데 보험료가 는 거죠, 이 집안이. 6개월 사이에 또. 그냥 그럼 설계사인가? 엄마가? 근데 그건 아닌 거. 엄마 설계사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봤더니 어쨌든 11월 기준에는 이랬어. 근데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은 거진 100이 된 거죠. 근데 그냥 뭐 갱신된 게 아니라 가입을 또 한 거야. 근데 언제? 가입한 줄 몰라요. 이 사람이 피보험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가입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한테 얘가 너무 많은데 엄마는 해지를 안 하고 싶은 거지. 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그냥 그게 저축 개념인 거다 하고 해지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제 이 딸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이 보험료가. 그래서 계속 여기다 채팅은 시키는데 엄마 일단 내가 당장 100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막 뭐 엄마가 내니까 해서 일단 끝나긴 하거든요. 어쨌든 하다가 이제 그때 이것도 카톡을 안 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었었는지 해서 하고 이제 이거를 말해. 대면을 하던 비대면을 하던 내 생각에는 너를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했었을 때 이제는 저번에 11월 달보다는 조금 더 니즈가 올라와져 있는 상태긴 해요. 대면 상담을 어디서 하냐. 근데 성남이에요. 그럼 우리가 C플랜 잡는 거랑 똑같아요. 판교일 좀 바로 희우? 해서 판교. 헷갈려. 저 같은 경우는 성남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나는 그 얘랑 대화하기 전에 지도를 켜. 그래서 성남 했었을 때 얘가 어디 지역을 말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중간값을 찾아요, 저는. 뭔가 사람들이 다 흔히 말할 것 같은 그런 동네 이름을 펴. 그래가지고 찍은 게 판교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랑 해. 이 근무가 들쑥날쑥했다라는 것도 얘랑 다시 대화하기 전에 위에서부터 다시 다 읽어봤어. 내가 얘랑 어떤 말 했는지. 해서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방 출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 이래저래 한다. 그래서 이때 하려고 했는데 카페까지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증권을 봤잖아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증권을 먼저 받는 거예요. 살짝 그 거절 생긴 건 얘는 그렇게까지 막 그냥 들어는 보겠으나 막 엄청나게 막 내가 우리 집 보험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는 상태거든요. 증권을 요청했어. 왜냐면 자세히 봐야 아는 거잖아. 왜냐면 유지를 하면서 줄이고 싶은 방향인 거니까. 근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 거지. 고객은 귀찮아요, 그 증권을 받는 게. 그래서 엄청 많아요. 보험이 너무 많잖아. 이거를 얘가 다 전화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바쁜데. 그래서 이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이건 내 기준. 그래서 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 이번 한 번만 하면 된다. 했더니 저한테 거절을 했어요. 아니라고. 괜찮을 것 같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간략하게만 볼 수 있다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보험을 해주는 남편 쪽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겠다. 알아서 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일단은 끝난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어쨌든 얘가 만약에 또 나간다고 쳐. 그래도 또 밴드셀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또 들어와요. 그럼 나는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맞다, 얘는 증권 싫어하지 를 알 거고. 어떤 사람도 무조건 자기는 죽어도 난 비대면을 하고 싶대 했던 사람이 있어. 그럼 걔네도 다 그냥 옆에다가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계약대로 그냥 이렇게 좀 써놔.
얘는 정신이 있었고 변액이 있었던 애.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얘가 그거였어요. 실비가 적정한지가 궁금했는데